안녕하세요. 담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랑드르 출신의 대표적 바로크 시대의 화가 피터 폴 루벤스의 삶과 작품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577년) 플랑드르 안투워프. 플랑드르 지역은 지금의 벨기에 지역에 해당합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돌바닥 위로 뛰노는 아이들 사이에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터 폴 루벤스. 친구들이 돌을 던지며 놀 때 그는 지나가는 행인의 표정, 시장 상점의 화려한 색감, 교회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햇빛의 변화까지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일상이 아니라 매 순간이 살아 움직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루벤스의 집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그의 호기심을 막기보다 기회를 열어주었고 배움의 길로 안내했습니다. 어린 루벤스는 연필과 붓을 손에 쥐고 종이와 캔버스 앞에서 무수히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본 사람들의 표정을 재현해보고 빛이 사물에 들이우는 그림자를 관찰하며 색이 섞이는 순간의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0대 중반, 루벤스는 안트워프의 장인 화가 작업실에서 도제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작업실의 공기는 색과 연기, 테레빈유 냄새와 캔버스의 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붓질과 안료 혼합법, 캔버스 준비 방법뿐만 아니라 인물의 자세와 움직임, 표정과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22살 피터 폴 루벤스는 고향 안투워프를 떠나 이탈리아로 향합니다. 예술과 삶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로마의 거대한 성당과 궁전, 볼로냐의 정교한 프레스코, 베네치아의 화려한 회화까지 루벤스의 눈과 마음은 매 순간 놀라움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는 미켈란젤로의 근육이 살아 움직이는 조각 앞에서 숨을 죽였고 라파엘로의 천장화에서 펼쳐지는 인물들의 이야기에 몰입했습니다. 티치아노의 색채는 그의 감각을 깨우고 캔버스 위에서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마법의 마음을 뺏겼습니다. 하지만 루벤스는 단순히 베끼지 않았고 자신만의 언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화폭에는 이제 막 세상에 눈을 뜬 젊은 화가의 야망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극적으로 포착하고 몸의 움직임과 자세를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며 색과 빛으로 화면 전체를 연극 무대처럼 활용했습니다. 눈 앞에서 사건이 살아 숨쉬는 장면을 만들어냈죠.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삼손과 데릴라입니다. 루벤스의 삼손과 데릴라는 성경 이야기 속 극적인 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삼손은 힘이 넘치는 영웅이지만 그 힘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순간이죠. 데릴라는 삼손의 사랑을 이용해 그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자르려 합니다. 루벤스는 이 장면을 인물들의 심리와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삼손은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잠깐의 무력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고 데릴라는 교활하면서도 매혹적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이 화면 전체를 압도합니다. 빛과 그림자의 대비 역시 루벤스의 특징입니다. 인물의 얼굴과 팔, 손,
중요 소품에는 강한 빛이 닿아 감정과 움직임을 강조하고 주변 공간은 짙은 그림자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관람자는 마치 삼손과 데릴라의 방 안에 들어가 사건을 목격하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르벤스 특유의 육감적인 인체 표현과 부드러운 피부 질감은 인물들을 실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영웅과 유혹, 힘과 속임수, 긴장과 아름다움이 한 캔버스 안에서 살아 숨쉬는 작품이죠. 이탈리아에서의 눈부신 경험을 마친 루벤스는 마침내 고향 안투워프로 돌아옵니다. 젊은 화가였지만 이미 그의 이름은 이탈리아에서 쌓은 실력과 독창적인 스타일 덕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곧바로 귀족과 교회로부터 작품 의뢰를 받기 시작합니다. 삼손과 데릴라, 성모승천 그리고 다양한 신화적 장면들이 그의 캔버스를 가득 채우며 사람들은 루벤스가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화법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그의 종교 작품에서 더욱 빛을 발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성모승천입니다. 루벤스의 성모승천은 성모 마리아가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을 그린 작품입니다. 단순히 한 인물이 떠오르는 장면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뒤섞이고 시간과 공간이 한 폭 안에서 폭발하는 바로크적, 극적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림의 중심에는 성모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온하면서도 신성한 표정을 지으며 천사들의 손에 의해 하늘로 부드럽게 떠오릅니다. 주변에는 여러 천사들이 소용돌이치듯 움직이며 마치 하늘 전체가 하나의 연극 무대처럼 펼쳐집니다. 루벤스는 천사들의 날개, 흐르는 옷자락,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등을 통해 움직임과 생동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빛과 색채 역시 이 작품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루벤스는 밝은 금빛과 따뜻한 색조로 신성함과 하늘의 찬란함을 표현하는 동시에 아래쪽 인물들과 땅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어둡게 처리해 극적 대비와 몰입감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루벤스는 인간적인 요소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땅에 남아있는 사제와 신도들은 감탄과 경외, 놀라움의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루벤스는 단순히 캔버스 앞에서 붓을 든 화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와 외교의 무대로도 발을 내디뎠죠. 스페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을 오가며 왕실과 귀족을 만나 외교적인 임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그림을 통해 권력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왕실을 위한 대형 회화와 초상화를 제작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관계를 조율했습니다. 루벤스의 그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고 동시에 관람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신화 속 사건이나 성경 이야기는 이야기 전달이 아니라 당시 정치적, 사회적 맥락과 인간 심리를 담아낸 장치였습니다. 루벤스의 작품 세계는 크게 신화화, 종교화, 초상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장르마다 그는 움직임과 감정, 빛과 색의 극적 표현을 그에 맞게 자유자재로 활용했습니다. 이 작품은 루벤스가 1636년 그린 신화화입니다.
파리스의 심판인데요. 루벤스의 파리스의 심판은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세 여신 중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선택하는 순간을 담은 작품입니다. 인물들의 심리와 긴장감, 드라마가 살아 움직이는 바로크적 연극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중심에는 파리스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리려 고민하는 표정으로 긴장과 혼란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그의 앞에는 세 여신이 서 있는데 각각 아름다움과 매력을 극대화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루벤스는 세 여신들의 자세와 몸짓과 눈빛을 통해 서로 다른 성격과 매력을 보여주며 관람자가 누가 선택될지 몰입하게 만드는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 여신은 그리스의 여신 헤라, 제우스의 아내이지요. 파리스에게 왕국의 권력을 약속하면서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제안합니다. 두 번째 여신은 그리스의 아테나, 지혜와 전쟁의 여신입니다. 파리스에게 끝없는 지혜와 전쟁의 승리를 약속합니다. 세 번째 여신은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바로 사랑과 미의 여신입니다. 파리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죠. 바로 이 약속 때문에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했고 그 결과 트로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루벤스의 그림 속에서 세 여신 모두 각각의 개성을 살려 묘사가 되는데 아프로디테는 특히 부드럽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강조되어 있어 파리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하게 되죠. 또 이 작품에서 주목할 점은 루벤스가 인체를 매우 역동적으로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여신들의 몸은 곡선과 회전, 비스듬한 자세로 공간을 채우며 마치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듯한 움직임을 전달합니다. 주변 풍경과 배경의 구도 역시 이 움직임과 감정을 돋보이게 하고 관람자는 그 현장 속에 서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빛과 색채 사용도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루벤스는 피부와 옷, 하늘과 땅의 색을 섬세하게 조화시키면서 중심 인물과 사건에 시선이 집중되도록 극적 대비를 만들었습니다. 루벤스의 또 다른 신화 작품 레오키포스의 딸들 강탈입니다.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 속 레오키포스라는 인물의 두 딸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힐레이라와 포이베였습니다. 두 자매는 아름다움과 매력으로 소문이 자자했죠. 그런데 이 두 자매를 사랑하게 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스파르타의 영웅 쌍둥이 형제 카스토르와 폴록스였습니다. 말 다루기에 뛰어난 전사 카스토르와 권투와 전투에 능한 전사 폴록스, 이 둘은 흔히 디오스쿠로이라고 불립니다. 이 뜻은 제우스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힐레이라와 포이베가 이미 다른 남자와 약혼이 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 약혼자들은 아프로다타스와 링케우스라는 형제였죠. 하지만 카스토르와 폴록스는 욕망을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강제로 레이키포스의 딸들을 납치해버렸어요. 이 사건을 두고 두 쌍의 형제 사이에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집니다. 그림의 중심에는 강렬한 역동적 포스가 펼쳐집니다. 쌍둥이 형제는 있는 힘을 다해 딸들을 붙잡고
딸들은 저항하며 몸을 비틀고 있습니다. 루벤스는 인체의 근육과 몸의 곡선을 극적으로 표현해 순간의 긴장과 힘의 충돌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주변 배경과 공간 역시 사건의 드라마를 강조합니다. 하늘은 밝고 따뜻한 색조로 채색되어 있지만 인물들의 몸짓과 강렬한 색의 대비 덕분에 감정의 폭발과 에너지가 더욱 돋보입니다. 천사의 도움이나 신화적 요소 없이 순수하게 인간의 몸과 힘, 감정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루벤스의 특징이죠. 루벤스는 생애 후반에도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을 양성하며 자신의 바로크적 표현법과 색채 활용법을 다음 세대에게 전했습니다. 그의 작업실에서는 드라마를 캔버스 위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방법, 인간 심리를 포착하는 법, 공간과 빛을 활용해 극적 효과를 내는 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붓을 통해 삶과 인간의 드라마를 화폭 위로 옮긴 바로크 미술의 대가 루벤스를 만나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의 향기를 전하는 담양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